저는 부모님이 없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daikaidex0w 제 이름은 글로리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씩씩한 것이 저의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고 20살이 되어 직장에 들어간 후 35세를 넘기면서 큰 병 없이 살아왔습니다. 30대가 되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것이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긍정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땀을 흘리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엄청나게 우울했던 난생 처음으로 중병에 걸렸을 때였고 어찌 보면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건지 살 의지를 잃은 만큼 의욕이 넘쳤던 나조차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이 안정되고 적응이 됐으니 괜찮아요. 제 병을 알게 된 계기가 40이 되니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이상하게 더워서 최소한의 활동에도 숨이 차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갱년기 증상 같은 작은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노화인 줄. 그것이 개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자존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아픈 걸 알까봐 겁이 났을 수도 있지만 몇 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 집중력을 잃고 신호등을 거의 깜빡할 뻔한 채 쇼핑을 조금 한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지쳐가는 것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해리어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병이라면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별거 아니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마지못해 진료소에 가보니 폐경기가 아니라 그레이브스병이었습니다. 갑상선이 활동하여 폐경기와 유사한 체열 불면증 과민성 및 근력 상실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여성에게 더 흔히 발생하며 영양실조, 신부전 또는 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직 완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진단 후 정기적인 검진과 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상태가 바로 호전되지 않아 기복이 심했고 결국 휴직을 통해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사와 동료들이 이해해 주셨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히 쉬고 준비가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아올 계획이지만 때로는 영원히 이대로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덮칠 때도 있고 밤에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항상 걱정했습니다. 평일에 올랜도가 일할 때 저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없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올랜도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들이셨어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제가 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죠. 그들은 전화통화를 짧게 하고 예고 없이 강요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 부모님처럼 존경하지만 걱정하지 않기 위해 내 어려움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해리어든 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늙었지만 너를 딸이라 생각하니 주저하지 말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라. 친절한 말 때문에 눈물이 났는데 중증병은 들어본 적도 없는 병인데 진짜 병이라도 그냥 집안일만 잘 하도록 하세요. 올랜도가 이런 무정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친절한 밑에서 자랐는지 궁금합니다. 내 동거가 발견되기 전에는 올랜도가 있었고 함께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태도는 걱정과는 거리가 멀게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마치 내가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는 날이었고 당연히 그에게 물건을 샀거나 외식을 해야 했지만 올랜도는 크게 한숨을 쉬었고 일하는 남편이 식사를 기대하는 아내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패스트푸드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 아파서 요리도 못할 줄 알면서 괴롭히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그는 거의 항상 치킨을 가져오며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한다며 그의 논리를 이해했지만 못 먹는다고 했을 때 그는 내가 청소도 못하고 먼지만 쌓이면 그 사람은 내가 요리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을 때 더러운 대해 소리를 지르고 불평할 음식을 맛보곤 했어야 이건 맛이 달라 평소에 맛보셨나요? 이건 미각을 잃은 건가요? 아니면 요리 솜씨가 쇠퇴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먹어치우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후퇴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닫고 시도해봤어요. 내 병과 그 어려움에 대해 올랜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당신은 정말 아프다. 내 말은 당신은 감기도 앓은 적이 없어서 갑자기 아프다는 뜻인데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됐는데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의심스럽다고 하더군요. 늘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프시다니 믿기지 않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음에도 누가 아프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병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하세요. 늘 건강하셨으니 앞으로는 돌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며 걸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사라졌다. 올랜도는 집안일을 잘하지 않았고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하고 아이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할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말에 말문이 막히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끝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했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고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이내 우리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으로 나는 가능한 한 올랜도를 피해 침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처음에는 꽃과 케이크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감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시도를 중단했고 어느 해 6월 날씨가 좋았다. 계속되는 비와 저기압으로 인해 평소보다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올랜도는 직장에서 돌아온 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다른 주에 사는 친척의 결혼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태와 그들의 긴 여행으로 인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꼭 하룻밤 여행을 갈 필요는 없으니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겁니다. 올랜도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타주에 있는 친척이 있다고 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친척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그가 많이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 결혼식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올랜도가 가족이니까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대답하자 조금 화를 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해 못할 것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람이 약간 조롱하는 말투로 말했고 결국 화가 났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와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고 그녀의 어려움은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제가 30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경로 농담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농담하지 않는 게 있다고 소리쳤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올랜도는 좀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바빴어요. 결혼식 준비 중이라 참석하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건너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왜 나는 그 부부를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이미 다녀오셨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아버지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다고 하셔서 자식 결혼식은 놓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가볍게 말씀하셨으니 기분이 안 좋을 게 분명했고 결국 올랜도는 나를 여행 가방과 모자 뒤에 남겨두고 결혼식 중에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이 사람이 절망적이라고 말한 것은 무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우리가 연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다 말없이 떠나는 걸 지켜보며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올랜도가 사라지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웃으면서도 웃었다. 어떡하지 몇 시간 쉬기로 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정오쯤 모니터를 보니 놀랍게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해리엇이 거기 서 있었어. 너 왜 왔니? 당황해서 문으로 달려가 해리엇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었더니 너무 놀라서 헷갈리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리엇은 내가 올랜도에게 물어본 사람한테 내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나는 대답했고 해리엇이 대답한 결혼식은 어떻냐고 물었고 우리가 본 결혼식은 무엇인지 물었다. 서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 오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최근에 선반을 샀는데 팔머가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올랜도에 전화해서 조립을 도와줬는데 이번 토요일에 바쁘다고 했고 다음 주에 시간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왜 친구의 장례식 때문에 다른 주에 간다고 했는지 물었더니 당신 안부를 물었더니 당신이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을 데려가거나 확인해 보겠다고 제안했지만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내버려둬요. 너무 아픈 사람을 혼자 두는 게 걱정됐어요. 특히 올랜도가 당신이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요. 떨리는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올랜도가 해리엇을 떠나라고 준 이유를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도 똑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조용히 멈춘 후에 나는 체념하면서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온화한 해리엇이 이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헤롯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분노한 해리엇이 지금 집에 올 수 있냐고 물은 후 무서웠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팔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팔머는 상황을 이해하고 분노했고 올랜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팔머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어디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금이죠. 저는 그를 막았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올랜도에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올랜도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금 장례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할게요. 나중에 팔머가 즉각 반박했는데 결혼식에서 잊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올랜도는 어이없게도 뭐랄까 큰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팔머가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이 아닌 것 같으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태연하게 얘기하는데 올랜도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전화로 말을 더듬더라고. 그래 올랜도를 더 밀어붙여 팔머는 글로리아에게 결혼식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난 친척들한테 돈을 빌린 기억이 없는데 올랜도의 변명은 오해를 암시하는 듯 여기저기서 또는 결혼식에 가려고 했으나 장례식이 겹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고 올랜도의 변명에 지친 팔머는 이미 충분히 외쳤다.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 전화로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냥 지금 돌아오라. 여기서 당신의 변명을 들어볼 테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는 거야. 나도 팔머의 분노를 듣고 조금 무서웠어. 올랜도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나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 바로 돌아올 수 없다고. 내가 끼어들었고 그 사람은 놀라서 소리쳤지만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팔머가 전화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세요.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올랜도의 변명 따위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바로 오세요. 그 후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갔다가 다음날 시댁에 갈까 했는데 시댁에서 저를 혼자 둘까 걱정해서 그 시간 그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해리가 올랜도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어요. 그녀에게 내가 확실히 이혼할 거라고 말했고 더 이상 잘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올랜도가 저녁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10시쯤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색해 보였고 우리 넷 모두와의 회의가 즉시 시작되었고 역시 올랜도는 바람 피우는 여행을 떠났고 20대 여성과 함께 바에 데려와 가벼운 추식 끝에 맺게 되었고 이번 여행은 이 말을 듣고 그녀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에게 부모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시부모님이 없는 동안 그의 불륜이 발각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팔머는 경로했습니다. 팔머는 올랜도에게 당신은 바보 아들이라고 꾸짖으며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올랜도가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륜을 누군가의 죽음과 부모를 핑계로 때문에 화를 냈다. 올랜도는 항상 부모에게 대항할 수 없었는데 특히 팔머는 계속 사과했지만 팔머는 그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서둘러 사과했지만 그런 싸구려 사과만으로는 이혼한다고 말했을 때 용서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올랜도는 나에게 자신의 길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당신이 대하는 방식을 말하고 당신이 내 병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나빴지만 당신도 바람을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지금은 당신도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아프면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 우리 이혼하자. 계속 사과하고 무시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계속 사과해서 실증이 나고 결국 팔머가 쫓아내고 시부모님 도움으로 놀랍게도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었지만 그 우연히 발견되었을 뿐이고 해리엇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올랜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로부터의 보상은 매우 컸습니다. 미미하지만 보상을 받는 것도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픈 아내 올랜도를 바람피우는 남자를 원하는 남자가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갑과 모든 일이 해결된 후 그는 파트너에게 버림받았고 올랜도와 이혼한 후에도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엇은 한 달에 2번 정도 새 집으로 나를 방문하고 가끔 시부모님을 방문합니다. 법조계의 집,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올랜도는 그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집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당신이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역겨워했습니다. 우리는 올랜도가 이 말을 때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성지순례자는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말하고 그에게 물을 던지지 않았느냐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시부모님이 항상 챙겨주셔서 이혼 후 한동안 우울했지만 꽤 빨리 극복했고 이혼 이후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곧 직장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질병에 대한 약과 검진을 이겨내겠습니다.